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은 소형이 싼지, 중형이 싼지, 대형이 싼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별 특징이 들어가는 거예요. 말씀하신 지역들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 현금이면 갈 수 있나요? 갭으로.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아. 네. 자,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인투 더 레인 님이 8월 전월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서울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 지역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. 오늘 그 인터뷰가 진짜 김 작가님이 작정하고 뽑아내셔가지고 다 있네, 다 있어 오늘 인터뷰에. 숨겨진 질문도 더 있어요. 서프라이즈. 오늘 질문이 6자. 근데 다 하지 않습니다. 네네.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아까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전월세 임대 시장은 정확하게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?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. 인천의 공급이 어떻냐? 많아요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일 수 있는 거죠, 지금이. 근데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모니터를 계속 하거든요. 저는 맨날 보니까. 모니터가 아니라 모니터링. 모니터링. 네, 그쵸. 네, 그 동사 표현이야.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, 네. 잠깐 뭐 줬어, 지금? 죄송해요. 쓸데없이 들어갔네. 네,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, 한 3개월 전 대비해서 전세가가 단지별로 차이는 있는데 거의 10% 정도 호가가 내려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억 2천 하던 거는 거의 뭐 2억 1천, 2억에 나오는 것 같고요. 3억 3천 하던 건 3억에 나오는 것 같고 꽤 많이 떨어졌죠? 무슨 얘기냐면 인천 입주가 내년, 내후년 계속 많기 때문에 인천은 전월세는 크게 안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? 전월세가 많다는 건 집이 남아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집이 남아도니까 사람들이 어떠겠어요? 현장 가가지고 집을 살까 말까 했던 사람이 왜냐면 되게 선택지가 많잖아요. 그리고 사람은 보수적이라 드라이브를 못 걸어요. 그럴 때 자기가 딱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전세 살아보자. 그리고 살고 2년 뒤에 계약갱 청구 한번 더 쓰면 이제 4년 되죠. 그 4년 뒤에는 인천에 입주가 많을까? 입주는 소나기랑 비슷한 거예요. 내가 우산을 항상 쓰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해가 뜰 때는 즐겨야 되는데 항상 비가 올까봐 두려우면 항상 우산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. 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. 네. 그래서 저는 인천은 전월세 폭등은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. 예, 왜냐면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면 그냥 많아요. 물건도 많고 가격도 내려가요. 네. 그리고 이건 입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럴 거거든요. 근데 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내 집 마련 미루시는 거는 잘 모르겠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해도 된다는 의미신 거죠? 그렇죠. 네. 네. 자, 마지막 시청자 질문입니다. 111동님, 대전, 세종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세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. 지금이라도 가격을 더 낮춰 비과세를 통해서 팔아야 하는지. 일단 대전은 뭐 파실 생각이 없는가 봐요. 네. 그렇네요. 왜냐면 세종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이거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. 전형적으로 타이밍 잡는 거 하려고 하시는 거죠. 네. 저는 지금 우리 111동님의 스탠스로 접근 안 할 것 같고요. 제가 이런 상황이면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. 세종이 나중에 어떤 지역이 될까?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하락 상승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나중에 세종이 어떤 지역이 될까? 그리고 내가 여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네. 첫 번째, 내가 산 가격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? 세종 아파트 매수할 때 가격이 있으실 거잖아요? 그럼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산 가격만치 떨어질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이라는 도시가 망할까를 볼 것 같아요. 만약에 싸게 사셨다, 정말 싸게 샀다, 뭐 한 5년 전에 샀다. 그리고 세종이란 도시는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왜 이거를 샀다 팔았다를 그것도 그럼 파실 거면 진작에 파시지. 지금 다 빠졌는데 여기 와갖고 지금 이걸 파실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뒷북이고 투자의 결과는 운에 맡기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고요. 네. 만약에 내가 싸게 샀다 세종을 저는 안 팔 거예요. 저는 세종을 만약에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저는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4년, 5년 전에 샀다. 그 가격으로 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세종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대출 같은 게 좀 많이 끼어 있어요.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죠.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
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압박이 너무 심하고 감당이 안 된다. 그럼 파셔야죠. 파시는데 뭐 이건 제가 현실에서 조언해 드리는 거긴 한데 다 못 먹었어도 내가 먹은 게 있으면 그렇죠. 네, 행복한 거예요. 내 바라보기 나름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저라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고요. 이분께서 만약에 대전, 세종 2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2개 다 싸게 사셔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분도 제가 진짜 제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가 정말로 뭔가 싸다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이걸 샀는지를 먼저 볼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다. 그게 아니었고 나를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그냥 운이 좋아. 남들이 막 사니까 덜컥 그냥 2개 샀는데 이게 올라갔다. 그러면 111동님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셨던 방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 거예요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당연히 공부하셔야죠. 인풋 넣어야죠. 그래서 내가 지금 운 좋게 쌓아놓은 거를 안 잃을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인풋에서 생각나는 게 요 책에서는 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너나이님이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너바나님이 너나이님이 멘토 같은 역할이었잖아요. 처음에 이제 책을 보고 서점에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 뵙고 그때 이제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 중 하나가 그 책 100권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었나요? 네, 맞아요. 그리고 너나님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책에서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또 너나이님 찾아올 거고 또 너나이님 통해서 이제 성장하신 분을 또 그분을 찾아간 사람이 있을 텐데 참 책 100권이라는 게 그 사람의 노력과 자질을 필터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들 간절함은 많잖아 사실. 근데 그 간절함이 그 뒤에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뭐 입단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?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사실 부동산이든 여기서 책에서는 부동산이랑 뭐 경제랑 뭐 이런 거 추천하는 카테고리 책들이 있는데 그 100권 정도의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럼요.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공부란 얘기 하셔서. 맞아요. 이것도 그냥 제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00명이 오잖아요. 그러면 책 100권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떠나지 거기서 뭐. 한 10% 정도 통과할까? 진짜? 정말 왜냐면 여기 올 정도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열정이 막 불기둥이 솟아나는 건데 가슴에서 그런 분들 중에도 한 10% 정도나 될까? 그러니까 지금 111동님께서 돈을 만약에 내가 안 잃고 벌었다. 그럼 여기서 제일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운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채워놓는 거를 늦게라도 그래야 이제 그게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되니까 그렇게 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진지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이거 김 작가님 책에도 있는 얘기잖아요. 럭키에도. 너나이님 그때 책을 100권 보셨죠? 봤죠. 그때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었어요? 저는 하루에 한 권을 봤어요. 그러니까 그 100일 100독 프로젝트를 했어요. 근데 직장 생활 그때 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독서실 끊었어요, 저. 책을 보기 위해서. 왜냐면 처음에는 저도 그냥 설렁설렁 해보려고 했어요. 카페 같은 데 가고. 근데 솔직히 카페에서 책 안 보던 사람이 책이 봐져요? 그렇게 해서 하루 한 권 읽기는 쉽지 않죠. 못 봐요. 그러니까 이거 내가 수험 생활 하듯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바꿔먹었어요, 마음을.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. 그래서 동네 독서실을 하나 끊고 퇴근하고 양복 입고 가가지고 옆에 중학생, 고등학생들 앉아있는데 앉아가지고 재테크책을 펴. 독서대 갖다 놓고. 그리고 책을 봤는데 그 책 볼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고요. 그렇죠.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행동 자체를 계속하는 거예요. 제가 해보니까. 행동 자체를 계속하는 게 그 뒤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. 그걸 하지 않으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운동할 때도 헬스장 가고 운동하는데 자세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해봤어 많이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가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. 모르죠.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. 안 하죠. 근데 계속 해야 돼요 그때. 그래야 느낌이 오는 순간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. 그 헬스장에 가면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세게 해본 적이 있는데 트레이너님들이 그 얘기하고 한계를 하더라도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. 그게 되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양이 만들어져야 질이 나올 수 있어. 아니 처음부터 한계를 어떻게 내가 똑바로 해. 맞아. 이걸 내가 업체식 계속 하고 양이 붙여졌을 때
그럼 이제 그 한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육과 이게 만들어졌을 때 저는 한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오죠. 게 아닌가. 네, 맞아요. 음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시간, 막 효율 이런 걸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물어봐. 그렇죠.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어요? 어떻게 해야 최저점의 아파트를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책을 잘 볼 수 있어요? 어떻게 해야 뭐 임장을 잘 할 수 있어요? 어떻게 해야지 시간 낭비 안 할 수 있어요? 당신께서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네. 남들보다 그걸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진짜 처음부터 그렇게 최저 코스를 딱딱딱 짜가지고 하신 게 몇 개나 있습니까? 그냥 재미가 있든 남이 선생님이 무서워서든 뭐해서든 처음부터 뭘 막 쏟아 부었으니까 그렇죠. 그 포인트를 찾아낸 거죠.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노나님도 책에서 그 부동산 처음에 거래하실 때 그 계약서 이제 마지막 사인하는 날에 가격 깎으려고. 그랬다가 그거 진짜 다 날려먹을 뻔했지 진짜. 원래 이제 협상은 사실 그렇게 하면 네. 이제 되게 안 될 확률이 파토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. 저 그 매도자분 저랑 하다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고 나이도 어린 놈이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노나님이 마지막에 뭐 원래 그분이 1,000만 정도 할인해 줬는데 네. 마지막에 할 때 조금만 더 또 깎아달라고 했지. 그 계약서 쓰는 데서.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.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.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여가지고. 그렇죠.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만 한 거죠 뭐.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나이도 어린데 너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냐. 그렇지. 좀 예의 없을 수 있지. 왜냐면 내가 여기 만나기 전에 벌써 돈 1,000만 원 그 조정을 하고 나온 건데 그치. 내 기분 나도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. 그래 좀 약간 약줄 한잔 하셨어요 오셨을 때. 근데 파토 날 뻔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설득을 했어요? 아니, 얘기하자면 긴데 그분이 술을 드시러 가셨거든요. 그냥 안 해요 하고 일어나서 나가시고 이거 너 때문에 안 된 거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하시고 일어나서 나가셨어요. 그리고 제가 쫓아갔죠. 멍하니 있다가 경험도 없고 어릴 때고. 근데 저기 저 동네 호프집 들어가셔가지고 그 두부김치하고 막걸리 드시더라고요. 친구분들하고. 가서 내가 술값 내드리고 술 따라드리고 그래갖고 깎아서 산 거예요. 야, 그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간절했어. 간절함이 있었으니까. 그거를 못하면 내가 집에 가기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았어. 그분이 그래서 좀 더 할인해 줬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그거 끝나고 나한테 엄청 얘기해 주셨다. 부동산은, 아파트는 투자하는 거예요? 네. 이제 반존대로 하시면서. 부동산은 이거 한 2, 3천 원 더 오를 거야. 그리고 나 여기 근처에 집이 많아. 사서 모으는 거야, 알겠지? 막 이러면서. 어쨌든 너나님도 그런 시행착오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네, 지금의 이런 말할 수 있는 질이 있다. 자, 이제 좀 다른 질문 돌아와서 네. 그럼 앞으로 좀 소형, 중형, 대형 평수 있잖아요. 네. 어느 면적이 좀 유리할까? 저는 듣기로는 이제 워낙 대형 평수가 별로 이제 안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네. 워낙 소형, 중형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대형이 기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얘기는 들었는데. 저는 이제 바닥부터 아파트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다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일단 안 믿어요. 네.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건 맞거든요. 네. 근데 대형 아파트 필요 없는 지역도 많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소득 수준 떨어지거나 그냥 그 지역에 사실 그 국가 통계 포털이나 이런 데 가면은 1인 가구, 2인 가구, 가구별 인원수에 따른 해당 지역의 가구 비중을 다 알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4인 이상 가구가 거의 없는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대형 아파트를 하면 큰일 나네.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, 사람들이? 그렇죠. 네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접근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러니까 싸냐가 제일 중요하고요. 네. 소형이 싸고 중형이 싸고 대형이 싸고 이 싼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. 네.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은 소형이 싼지 중형이 싼지 대형이 싼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별 특징이 들어가는 거예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? 제가 이제 30평대 투자할 때 어떤 지역에 30평대라고 해도 이제 전용 8사를 말해요. 국민주택 평형. 네.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평수. 네. 거기가 제가 수도권인데 3억 7천에 샀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그 단지에 20평대도 있었어요. 40평대도 있고. 근데 20평대가 3억 5천이었어요. 되게 웃기죠. 가격 차이 너무 안 나는데. 네. 근데 지금은 그 제가 3억 7천에 샀던 게 8억이 넘는데 네. 20평대는 6억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럼 저는 뭘 보고 투자했냐. 30평대가 싸다.
너무 싸잖아. 그냥 내가 그 동네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도 2천만 원 더 주고 30평대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했던 거예요. 상식적 접근. 그럼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소형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죠. 그나마 대형이 조금 대형이 더 싸죠.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전세가율에서 나와요. 소형 전세가율 되게 50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예전에 가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. 소형 아파트는 이전 장에서도 안 떨어졌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형 아파트는 안 떨어질 것이다. 근데 그게 안 떨어진 게 소형 아파트라서 안 떨어진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떨어진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사실에 접근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소형 아파트라서 안 떨어진 게 아니고요. 전세가율이 높아서 안 떨어졌어요. 근데 지금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높냐고요. 엄청 낮거든요. 그 얘기 뭐냐면 소형 아파트 떨어질 때 이전 장에서 소형 아파트 거의 안 떨어진 거 많거든요. 진짜. 네네. 근데 이번에는 많이 빠지면 막 뭔가 발작적 쇼크가 있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쇼크가 오고 급락이 일어난다. 만약에 아무도 모르니까. 그러면 30-40% 빠질 수 있어요. 예, 소형 아파트도.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. 그때 얘기 나왔던 사후적 해석들이 이런 거예요. 1인 가구가 는다. 그렇죠, 그렇죠. 1인 가구 수요가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대세다. 이렇게. 네. 근데 소형 아파트가 그래서 대세가 된 게 아니고요. 1인 가구는 그전에도 많았어요.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얘가 대세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. 제일 본질적인 걸 봐야 되고 저는 제일 본질적인 게 가격이라 생각하고 그 가격엔 매매가 전세가가 들어간다 생각한다. 그거를 보는 게 전세 그걸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그걸 껴맞추는 해석에 그렇죠.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저같이 제 돈 걸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틀리면 진짜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조심해서 해석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유튜버로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게 네. 이 썸네일에는 하필 적잖아. 근데 그 모든 걸 다 적을 수가 없죠, 우리가. 내 썸네일 자극적으로 뽑아주세요. 많이 보시게. 많이 당연히 봐야 많이 이제 보셔야지 이런 게 전달이 배워버릴까요? 되니까. 네. 자, 그러면 네. 지금 주변에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, 요즘에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네. 그냥 100억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부자분들은 부동산 뭐 하세요? 요즘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? 건물하죠. 아, 건물. 네. 건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여전히? 그래도 현금 100억을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부동산으로 이뤘어요. 100억을. 네. 그럼 얼마나 이해도가 높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길게 보고 간다 생각하고 이제 건물로 하나 바꿔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이제 소액으로 월급쟁이들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그러니까 저도 왜 이런 질문이 있는지도 알겠고 이 질문에 의미가 있으려면 아 부자들이 저런 걸 하니까 나도 해야지 부자들이 저런 걸 하니까 나도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. 이게 뭐 저도 일반 월급쟁이 출신이고 할 수 없죠, 이건. 못 하잖아 이게.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자들이 하는 거는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?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지. 그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 때 뭘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부동산 부자들이 나처럼 소액으로 이게 소득이 빤하고 매번 이렇게 진짜 마른 걸레 짜듯이 쥐어 짜가지고 돈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뭐 했을까? 네. 소액 투자죠. 그래서 저도 소액 투자를 했던 거고.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접근하시려면 일반적인 분들께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여전히 있냐? 제가 이제 전망은 안 하는데 네. 제가 요건 전망할 수 있어요. 오, 진짜요? 네.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거 이게. 2015년에도 있었고 16년에도 있었고 17년, 18년, 19년, 20년, 21년, 22년 현재까지도 있어요. 지금 현재까지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뭐 광주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?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죠. 네. 광주에도 있을 수 있고 네. 그거보다 더 작은 도시에도 있을 수 있고 네. 뭐 울산에도 있을 수 있고 네.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네. 지금 되게 많아요. 근데 근데 조금 더 좁혀 들어갈 수 있는 힌트를 좀 몇 개 더 주신다면. 중요하다 진짜. 아니 너무 지금 답변이 약간 추상적이라서. 이거 약간 이거 이거 조금만 오해. 더. 이게 약간 그래서 찍는 거 20곡에까지 안 갈게요. 그냥 2곡에만 갈게.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거? 네. 들어가는 거요? 일단 인구는 그때 말씀해 주신 게 20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너나 있는 것 같고. 50만 넘어야 돼. 50만 원 넘어야 되고. 20만도 위험해요. 50만 오케이. 네, 20만 가려면 본인이 투자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이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, 솔직히. 알겠습니다. 네. 50만 이상인 곳은 거의 대부분 다 되게 싼 것 같은데요, 저는. 거의 전역이. 네, 뭐 일부 많이 오른 강원도 지역 빼고. 강원도 지역 같은 데를 지금
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그 가격 주고 사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강원도 외에 뭐 충청도라든가 네. 뭐 경상도, 전라도는 아닌 것 같고, 아. 네, 그 정도? 도. 네. 도가 참 큰데. 근데 거기서 50만 넘는 거 진짜 몇 개 안 돼. 도 안에서 50만. 네, 10개밖에 안 돼요. 50만 넘는 거 우리나라에. 50만만 넣으면 되네. 뭐 상단은 뭐 100만 이하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? 50만 넘으면 다 좋은 거죠. 그 중에 제일 도시가 큰 데께 제일 좋은 거겠죠. 그렇게 좁혀 나가는 거예요. 50만부터 서울 수도권은 제가 비싸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걔 빼요. 그럼 제2의 도시가 부산이잖아요. 부산 인구가 300만 좀 넘거든요. 이제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엄청 쪼그라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 300만 좀 넘거든요. 300 한 3, 4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부터 50만 사이에 있는 도시를 찾아보세요. 몇 개 안 돼요. 제가 보기에 거기 있는 지역들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엄청 싸다는 거예요. 아직도.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시려면 네. 그 도시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그냥 아파트를 그냥 아무거나 임의로 눌러보세요. 그리고 가격이 딱 뜨면 그걸 한번 보세요.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실지. 내가 서울 수도권 사는 사람이면 그 가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지. 뭐야 이거 언제 지은 거야? 뭐야 5년밖에 안 됐어? 근데 이 가격이야?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전세가를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런 걸 찾아 나가고 네. 그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? 결국 근데 그건 만약 아파트만 했을 때는 갭으로 사라는 뜻인 거죠? 그렇죠. 왜냐면 투자를 하는 거니까. 네. 예. 그리고 그 동네에서 고민하고 계신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. 예. 말씀하신 지역들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 현금이면 갈 수 있네? 갭으로. 엄청 많아요. 그런 거. 엄청 많다. 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매물이 쌓여 있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거는 길게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지금 싼가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올 거예요. 그렇죠. 그거를 우리가 다 맞출 수 없으니까. 맞출 수 없으니까. 내가 싼 거를 그냥 사자라는 거. 노나이님이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는 일관성 있는 멘트라서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네. 한번 그렇게 많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? 그리고 5년, 10년 지나면 네. 참 그때 가격이 말이 안 됐다. 그런 생각하는 날이 올 것이다. 네, 왜냐면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. 자, 너나이님도 유튜브 채널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잖아요. 네.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많이 또 찾아온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5060 실버 세대 분들 좀 해당되시는 아. 분들은 좀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이 말에 무게감이 느껴져서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평생, 그러니까 50년, 60년을 투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다. 내가. 근데 이 정도 되시면은 이제 뭐 맞든 틀리든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이 생기더라고요. 그쵸, 제가 만나서 생기죠. 얘기하다 보니까. 바뀌기 힘들죠. 네, 바뀌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.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으시다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? 지금 상황이. 왜냐면 지금 상황이라는 거는 뭐냐? 그러니까 자산 중에 안 비싼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자산 중에는 안 비싼 게 거의 없어요.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5060 선배님 세대에서 내가 뭐 퇴직금으로 한 거 이걸로 좋은데 투자를 해갖고 내가 앞으로 내 노후 준비를 해보겠다? 라고 하면 비싸게 사거나 투자자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되게 안 좋은 거 살 것 같은 느낌. 그 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차라리 네. 마음이 좀 급하시더라도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. 투자 안 하셔도.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. 제가 요즘 보면은 저희한테도 막 사연 많이 오잖아요. 그냥 뭐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알게 된 어떤 다른 이성 친구 통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. 뭐 자녀를 막 많이 낳았는데 네. 그 자녀가 많으니까 이제 청약 유리하잖아요. 그 청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이 있는데 일평생 돈을 모으기만 해봤지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청약 당첨돼 전세를 준 거지. 그러니까 갑자기 뭐 몇 억이 생기니까.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이 급해갖고 막 다가구 이런 거 막 아무거나 막 오피스텔 이런 거 막 사려고 하는 거예요. 상가. 근데 이게 역사에 있어요. 어디 있냐면 옛날에 08년에 네. 이 끝물에 네. 지금 끝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싼 건 확실하니까 그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네. 비쌌던 시기에 그런 퇴직금이나 이런 소중한 돈을 날린 분들이 진짜 많다.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 투자 가르치는 데 많잖아요. 많죠. 네,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보고 배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배우실 때는 학생처럼 배우셨으면 좋겠다. 나이 이런 거 말고.
왜냐면 내가 그 분야는 처음이니까. 그러면 귀 기울여서 들으실 때는 좀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고, 제가 배진환 대표님 저희 채널 네. 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셨었는데, 슈퍼게임 배지한 대표님. 그때 그 사자성어 뭐 한자어로 된 사자성어 같은 거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내용이 그거였어요. 이야기를 듣고 이치에 맞는지 생각 고민해보고 이치에 맞다면 신속하게 행동한다. 네. 그러니까 그게 배진환 대표님 자기 인생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본인 행동의 가치관 같은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, 네.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상태에서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다. 그러면 빠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안 되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돈 잃으시면 안 되니까. 그쵸. 네.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돈이고 어떻게 그러니까.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이대는 아닌 거니까. 저 너무 많이 봤어요, 솔직히. 힘들어하시는 분. 그리고 저는 학생처럼이란 말에도 되게 공감이 갔던 게, 예를 들면 저한테도 유튜브 뭐 많이 물어보실 거잖아요. 근데 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저는 뭐 채널 결과가 그래도 나온 사람이니까. 결과가 있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, 이제 뭘 이제 제가 요청해서 이제 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이 방어 기제들이 너무 많아. 이제 뭐든 이제 핑계거리가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마인드가 아닌 거지. 그렇죠. 각자가 이미 내린 답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해줄 말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사라지죠. 그냥 이 뒤로는 안 하게 되죠. 왜냐면 나도 바쁘고 힘든데. 누가 전문가인지 좀 생각하고, 그렇죠. 그런 것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학생처럼 좀 개방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. 내가 모르니까 들어간 거잖아. 그러니까. 물론 그 사람이 뭐 이상하게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. 그런 거는 이제 그럼 아니지. 그런 건 아니겠죠. 네. 자, 그럼 반대로 마지막 질문은, 연하인님이 이제 40 초반이시죠? 네. 네, 저희가 나이대 좀 비슷한데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좀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. 뭔가 20대요? 20대 돌아갔을 때 뭔가 후회한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저는 돌아간다면 술은 좀 그만 마셨으면 좋겠다. 너무 많이 마셨어.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서도 김영하 소설가님이 나오셔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거를 후회한다. 뭐 후회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 갔거든요. 왜냐하면 뭐 특별히 뭐 할 거 없이 그렇죠. 마신 술자리들이 너무 많지. 너무 많아. 근데 사실 그 20대가 내 30대를 결정짓는 힘들게 건데. 했죠. 네. 그렇죠. 지난주에 도산대로에 술 드시지 않았어요? 아, 그렇죠. 도산대로에서 마주친 구독자님, 네, 반가웠습니다. 뭐 가끔 마실 수 있잖아요. 네,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. 저는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한. 제가 이 질문을 김 작가님 보내주셔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.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? 근데 제가 저를 20대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저는 그거 할 것 같아요. 내 말이 틀렸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것 같아요. 내 생각이 틀렸다. 제가 35에 투자 시작했고요. 35에 투자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, 제가 솔직히 아까 뭐 지금 어떤 분이 좀 좋은 분인 것 같냐 이런 얘기 김 작가님 얘기해 주셨을 때도 제가 되게 난감했던 게, 제가 되게 대단하거나 막 그런 사람이라 생각 안 해요. 진짜로. 그리고 저 운이 좋았던 것도 맞아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었고, 그 불안함을 메우기 위해서 더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임장 많이 다니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중요한 거는, 왜 내가 30대 중반 돼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과 그 기간을 겪어 나갔을까? 왜냐면 저 35에 투자 시작하고 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. 여러분들은 그냥 그때 집 샀으니까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그 시기에는 그 시기 나름대로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40대가 되고 돌아보면서, 내가 왜 그렇게 30대 중후반 그 후반에 막 가정까지 꾸리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그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남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20대 때. 그러니까 자꾸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. 그리고 나를 몰라. 나 자신을 모르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, 메시지를 차단하는 거예요. 맞아. 귀를 막는 거죠. 근데 그게 제가 이제 40대가 돼보고 조그만 영역에서 작은 성취를 이룬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그게 내 성장을 엄청나게 가로막는 거더라고요. 왜냐면 세상은 넓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많은 걸 경험한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20대의 그 혈기왕성한 내가 다른 사람, 내 멘토나 스승을 만날 기회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런 자세가.
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려는 그런 마음을 함양하고 태도도 갖추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근검절약하는 거. 그러니까 종잣돈 1억을 모으면 어떨까라는 거를 제가 제 주변에 제가 투자를 가르친 제 학생분들 중에서도 빠르게 성과가 나는 사람과 좀 오래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. 20대 때 1억 모은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. 그러니까 뭘 배우는 것도 그렇고 해보는 것도 그렇고 달라.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뛰어나진 않겠죠. 그걸 견딘 거죠.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거. 그렇네. 그걸 견뎠기 때문에 이걸 또 견디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. 그렇죠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 뭐 내가 지금 소득이 얼마인데 1억을 모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 중에 1억 모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못해요? 아니 쟤도 했는데 왜 내가 못해?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런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저라면 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보려고 할 것 같고 다른 사람 말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귀를 기울이는 연습과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. 사실 저도 지금도 잘 못해요. 지금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아니 너네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만약에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각자 다 판단할 수 있잖아.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내린 선택의 대부분은 오답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면, 잘 풀리고 있다면 내 대답이 해답에 가까울 거고. 그래서 저는 전문가분들 만나서 내가 잘 안 풀리시는 분은 내 생각보단 그분의 생각을 좀 많이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그 과정이 엄청 고통스럽죠. 그렇죠. 왜냐하면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. 자존감이 무너지겠죠.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구나. 나는 되게 많이 틀리는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그게 있어야지 내가 클 수 있는 거야. 나는 그 말이 진리라 생각해. 그래서 노페인 노게인. 그거 나 얼마 전에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그 헬스장에 모니터를 이렇게 띄워주거든요. 근데 그 모니터에 그 좋은 말들을 막 써줘요.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도움되라고 동기부여 받으라고. 근데 내가 물 마시다가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근성장의 원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근성장의 원리는 심플하더라고요. 근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운동하면 땡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근육을 손상시키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게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제가 약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걸 새롭게 보니까 다시 느껴지는 게 신이 있나? 진짜?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왜냐면 신이 세상을 만들 때 그 어떤 좋은 결과나 성장 앞에는 항상 고통을 주는구나. 그렇죠. 하다못해 근성장에도 그렇죠. 고통을 주고 내가 다른 영역에서 성장하는데도 고통을 주는구나.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오히려 반겨야 될 수도 있겠다. 저는 제가 잘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. 작가님, 저 잘 못 맞춰요.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의심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더더욱 왜 전문가인데 전망 못하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못하겠어요. 그거 모르겠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 몰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객관화가 됐던 것 같아요.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뭔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전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. 특히 뭐 창업가 분들이라든가 사업가 분도 많이 만나 뵀는데 예전에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. 와,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창업을 하고 매출액을 뭐 몇백억, 몇천억을 만들어낼까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만나뵈서 느껴지는 게 그리 대단하진 않아, 솔직히. 요즘 제 생각은 엄청나진 않아. 그게 우리랑 엄청 차이가 날 정도로. 근데 뭐가 다르냐면 참 저도 어려웠고 너나님도 어렵고 대부분 다 어려울 텐데 실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유튜브가 있으면 여기서 뭐 확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이걸 한다라는 게 실행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.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가졌을 때 내가 일단 해보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. 두 번째는 여기 갔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온 것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주저하게 돼서 실천을 안 하는데 그분들은 실천을 일단 행하니까 거기서 피드백 얻고 거기서 다시 적용시키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고통이 있더라도 좀 뭘 해보시는 게 네, 알겠습니다. 하려고요. 그래서 네.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. 또 고통스러워야 돼. 나 지난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해야지. 자, 너나인이 이제 오랜만에 긴자카스비 나와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
총조회수 277만 회, 이 너나이님. 이번 영상도 굉장히 많은 사랑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너나이님을 사랑하시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? 아, 감사합니다. 일단 김 작가님 저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탑 인터뷰어는 달라도 다르네요. 네, 탈탈 터네. 7km. 아, 1시간 더 털려고 했는데 오늘 직원분이 한 개 오셔서 일찍 보내드리려고. 야, 체력도 대단하시고, 예,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상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뭐 김 작가님 채널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재테크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.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, 그리고 오늘 촬영한 게 좀 저 사람 월급쟁이 부자들은 저런 데구나, 너나이님은 저런 사람이구나, 이런 거를 여과 없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제일 최단 경로로 지름길로 전달했던 것 같고, 저도 표현할 때도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안 잃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돈을 안 잃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도 많이 찾아주시고, 네, 다음에 또 봬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판으로 또 출간된 월급쟁이 부자를 은퇴하라. 네. 너나이님 책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만남의 손님은 너나이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